익숙한 풍경 아닌가요? 애정과 기대를 담아 오이 씨앗을 심었는데 튼튼하게 올라올 초록싹들을 기다리지만 결국 밭에는 힘없는 모종 두세 개만 쓸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옆집은 대충 심은 것 같은데도 벌써 싱그러운 녹색 카펫이 펼쳐져 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00% 발화율의 비결은 무엇이며 왜 어떤 사람의 오이는 잘 자라고 어떤 사람의 오이는 고작 몇 개만 올라오는 걸까요? 제가 가장 흔하지만 쉽게 놓치는 20가지 오류를 짚어 드릴 겁니다. 이 실수들만 고치면 오이 발화 실패라는 문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오이가 이웃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수들을 파헤치기 전에 우리의 주인공 오이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오이는 꽤나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식물입니다. 오이는 따뜻하고 습한 인도 아열대 지역 출신이며 유전적으로 아직도 그 본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뜻함, 습도, 영양이라는 오이의 이상적인 요구사항 목록, 즉 라이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오이는 즉시 파업을 선언하고 발화를 거부합니다. 그러니 발화율이 낮은 것이 미신적인 금손이나 징크스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이의 간단하지만 매우 엄격한 요구 조건들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이해하면 아무리 까다로운 품종이라도 여러분은 오이와 성공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묵은 씨앗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모든 씨앗 봉투에는 유통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오이 씨앗의 발화율은 보통 5년에서 8년까지는 유지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환경에서 보관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씨앗 봉투가 겨울엔 영하로 떨어지고 여름엔 40도를 넘나드는 텃밭 창고 같은 곳에 방치되었다면 씨앗의 생명력은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매년 발화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씨앗이 3년에서 4년 이상 되었고 보관 상태가 불확실하다면 더 이상 기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싹을 틔울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해져 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그런 묵은 씨앗이 싹을 틔운다 해도 그 모종은 약하고 병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원칙은 이겁니다. 포장지의 날짜를 항상 확인하시고 최대한 신선한 종자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씨앗 몇 푼 아끼려다 자칫하면 전체 수확량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를 뛰려는 노쇠한 마라토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미 예전 같은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와 같습니다. 아무리 신선한 씨앗이라도 보관만 잘못하면 쉽게 망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실수, 잘못된 보관 환경 문제입니다. 씨앗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단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죠. 이 깊은 잠을 잘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안정성입니다. 씨앗의 가장 큰 적은 습도와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요리 때문에 습도가 계속 변하는 주방이나 난방이 안 되는 창고에 씨앗을 보관하면 씨앗은 심하게 손상됩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씨앗이 호흡을 시작하며 저장해둔 영양분을 소모하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미세한 곰팡이가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을 오가는 급격한 온도 변화 역시 씨앗의 내부 구조를 파괴합니다. 이상적인 보관 장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조하고 어두우며 서늘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 공간 내의 옷장이나 수납장 안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봉이 잘 되는 유리병이나 지퍼백 같은 용기에 넣어 두세요. 햇볕이 드는 창가나 난방기구 근처에는 절대 두지 마십시오. 올바른 보관은 씨앗을 심을 때 활력 넘치고 튼튼하게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속이 빈 씨앗, 즉 쭉정이 문제입니다. 네, 아무리 예쁘고 비싼 포장 안에 담겨 있어도 속이 빈 쭉정이가 섞여 있을 수 있죠. 이런 씨앗은 어떤 이유로든 씨눈, 즉 배아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이걸 심으면 싹이 틀 게 없으니 헛되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씨앗이 충실한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하고 오래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에 담가 씨앗을 선별하는 방법, 소금물 선별법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시고 여기에 깎아서 평평하게 잰 소금 식염 한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소금물에 씨앗을 넣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살아있는 씨눈을 가진 충실하고 건강한 씨앗은 모두 아래로 가라앉을 겁니다. 하지만 속이 비고 가벼운 쭉정이 씨앗들은 표면에 둥둥 뜨게 됩니다. 뜨는 씨앗들은 주저하지 말고 숟가락으로 건져서 바로 버리시면 됩니다. 가라앉은 씨앗들은 반드시 깨끗한 물로 헹궈낸 다음 바로 심지 않을 거라면 물기를 잘 말려주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작업에 투자할 시간은 단 15분이지만 여러분의 밭에서 성공적인 발화율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갈 의외의 실수는 너무 신선한 씨앗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묵은 씨앗이 나쁘다고 해놓고 이제는 갓 수확한 신선한 씨앗도 문제라니요. 사실 지난 시즌에 채취한 오이 씨앗은 어느 정도의 휴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생리적으로 완전히 숙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싹이 트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더딜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묵은 씨앗이 최고의 수확량을 보장한다는 것을 압니다. 발화율도 좋을 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이런 씨앗에서 자란 식물은 암꽃을 더 많이 피우기 때문에 그만큼 열매 맺힘도 활발해집니다. 하지만 작년 수확 씨앗밖에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숙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을 따뜻하게 열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씨앗 주머니를 한 달 정도 따뜻한 곳에 두세요. 예를 들어 난방기 근처나 보일러실처럼 온도가 30도 정도 유지되는 곳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자연적으로 숙성되는 것을 모방하여 씨앗의 생명력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씨앗을 크기별로 분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쭉정이는 곤란했지만 좋은 씨앗들 중에서도 강자와 약자가 나뉘기 마련입니다. 한 봉지 안에는 항상 대, 중, 소 크기의 씨앗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큰 씨앗일수록 영양분 저장량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튼튼하고 왕성한 싹이 나와 남들보다 빨리 올라옵니다. 중간 크기 씨앗도 괜찮은 발화율을 보이지만 조금 늦습니다. 반면 작은 씨앗들은 가장 약합니다. 이들은 가장 늦게 싹을 틔우고 그 싹은 형제들을 따라잡느라 바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질적인 씨앗들을 한꺼번에 파종하면 발화가 불균일해집니다. 결국 강한 개체가 약한 개체를 압도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심기 전에 씨앗을 크기별로 간단하게 세 덩이로 나누세요. 가장 크고 좋은 것부터 먼저 심기 시작하십시오. 공간이 남는다면 중간 크기 씨앗을 사용하세요. 작은 씨앗들은 모종을 만들 용도로 어딘가에 따로 심어서 나중에 그중 가장 튼튼한 것들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별 작업은 여러분의 작물이 균일하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입니다.
6번째 흔한 실수, 바로 씨앗 파종 전 예열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새 씨앗의 노화 처리와 관련해서 이미 한번 언급했지만 사실 모든 종류의 씨앗에 예외 없이 효과적입니다. 예열은 단순히 씨앗을 잠에서 깨우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 표면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곰팡이성, 바이러스성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훌륭한 방책이기도 합니다. 이 예열 과정은 씨앗에게 뜨거운 여름의 도래를 인위적으로 모방하여 발에 필요한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씨앗을 천 주머니에 담아 중앙 난방 시설 라디에이터 위에 2주에서 3주 정도 올려두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급속 예열 익스프레스 방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온병에 씨앗을 넣고 50도부터 55도까지 사이에 물을 부어 이 시간부터 3시간까지 동안 담가 두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온도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씨앗이 삼겨버릴 수 있습니다. 예열이 끝난 후에는 씨앗을 바로 파종하거나 발화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예열된 씨앗은 그렇지 않은 씨앗보다 며칠 더 일찍 싹을 틔우며 싹의 생육 상태 역시 훨씬 강하고 건강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7번째 실수는 바로 잘못된 씨앗 분리기입니다. 별것 아닐 것 같죠? 물에 담가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끝나는 것처럼 쉽지만 늘 그렇듯 중요한 건 디테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씨앗을 일반 물에 너무 오래 불리면 안 됩니다. 산소 공급이 없으면 씨앗이 질식해서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시간은 12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사용하는 물이 올바른 물이어야 합니다. 차가운 수돗물을 바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있고 온도가 너무 낮아 씨앗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물은 눈을 녹인 물이나 빗물 또는 최소한 실온에서 하루 정도 받아놓은 물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 대신 젖은 천이나 거즈 혹은 화장솜을 이용해 씨앗을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씨앗이 수분과 산소를 동시에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씨앗을 접시에 담고 마르지 않도록 랩을 씌운 뒤 따뜻한 곳에 두십시오.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씨앗을 발화시키는 방법입니다. 8번째 실수는 생장 촉진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게에 가면 발화율을 150%까지 끌어올린다는 수십 가지의 약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핀, 지르콘, 휴메이트 같은 제품들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적정량, 정량을 지켰을 때만 유효합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농도를 몇 배나 초과한 진짜 에너지 칵테일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촉진제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며 성장을 억제하거나 심지어 씨앗의 배아에 화학적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씨앗은 그 높은 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반드시 포장지에 적힌 사용 설명서를 엄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촉진제는 주된 영양분이 아니라 씨앗이 깨어나도록 돕는 가벼운 시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과하게 주는 것보다 부족하게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 천연 방식을 선호하신다면 알로에 즙을 물과 1:1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이 훌륭한 생장 촉진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씨앗의 뿌리가 내릴 때까지 발화시키는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9번째 실수는 바로 순화 과정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씨앗이 25도에서 28도 사이에 따뜻한 환경에서 축축한 물수건 위에서 편안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린 흰 뿌리를 가진 씨앗이 갑자기 흙 온도가 기껏해야 15도 정도로 겨우 올라간 밭에 심어집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죠. 식물은 곧바로 쇼크 상태에 빠져서 성장이 멈추거나 심지어 그대로 말라 죽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뿌리가 나온 씨앗은 반드시 순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뿌리가 터져 나오고 길이가 3에서 5mm 정도 되었을 때 씨앗을 담은 접시를 냉장고의 맨 아래 칸에 외서 6시간 동안 넣어두세요. 그 후 꺼내서 실온에 보관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서 3회 반복하세요. 이러한 온도 대비 훈련, 즉 순화 과정은 씨앗을 노지 환경에 미리 적응시켜서 온도 변화에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순화된 씨앗은 적응이 빨라져서 훨씬 더 빨리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씨앗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흙토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10번째 실수이자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찬 흙에 파종하는 것입니다. 오이는 원래 열대 작물입니다. 오이에게 있어서 토양 온도는 생명을 시작하라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만약 흙의 온도가 15도보다 낮다면 씨앗들은 그저 휴면 상태에 빠져서 썩거나 벌레에게 먹힐 때까지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준비하고 정성껏 처리했더라도 발아하지 않습니다. 오이가 발아하기 위한 최적의 토양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파종을 서두르지 마세요. 괜히 옛말의 오이는 라일락꽃이 필 때 심어라 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을 깊이의 흙 온도를 꼭 토양 온도계로 재거나 아니면 손으로 직접 만져보세요. 흙이 확실히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만약 비닐하우스 온실에 심는 경우라면 파종 몇 시간 전에 미리 밭에 뜨거운 물을 충분히 뿌려주고 검은색 비닐로 덮어서 열을 모아주는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전의 다른 면도 있습니다. 11번째 오류는 바로 토양 과열입니다. 이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남부 지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농부들이 밭을 너무 과하게 들 때 발생합니다. 토양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면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씨앗이 마치 찜질방에 들어간 것처럼 안에서 익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뜨거운 흙과 수분 부족이 결합되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싹이 겨우 움트자마자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률, 즉 적정선을 찾는 것입니다. 흙은 끓는 물처럼 뜨거워서도 안 되고 갓 짠 우유처럼 따뜻한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퇴비와 같은 생물 연료를 이용해 밭을 드신다면 발열 과정이 이미 최고조를 지나 안정화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과열을 막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환기시켜 주세요. 씨앗이 느끼는 편안함이 곧 농사의 성공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12번째 실수, 바로 부적합한 토양 구조입니다. 오이는 아주 연약한 작물입니다. 특히 어린 뿌리가 잘 자라려면 산소가 필요하죠. 만약 씨앗을 무겁고 찰진, 단단한 흙에 심는다면 싹이 위로 올라오기 매우 힘듭니다. 물을 주고 나면 이런 흙은 단단한 껍질처럼 굳어버리는데 이 껍질이 연약한 새싹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됩니다. 게다가 단단한 흙은 물 빠짐이 나빠 씨앗이 썩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벼운 모래 흙도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래는 수분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씨앗이 쉽게 말라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이에게 가장 이상적인 흙은 푸석푸석하고 가벼우며 물과 공기가 잘 통하는 토양입니다. 만약 밭에 진흙 성분이 많다면 반드시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재료들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래, 잘 썩은 톱밥, 피트모스, 퇴비 등을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흙의 구조가 개선되어 식물들이 훨씬 편안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잘 준비된 텃밭은 여러분의 씨앗을 감싸줄 폭신하고 부드러운 이불과 같습니다. 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3번째 실수는 바로 척박한 토양입니다. 씨앗은 발아할 때까지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양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나오자마자 즉시 주변 환경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흙이 척박하고 영양이 부족하다면 싹은 약하고 비실비실하며 누렇게 변합니다. 싹이 아예 트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오이는 영양분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대식가입니다. 유기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을 좋아하죠. 따라서 오이밭은 가을부터 준비하거나 적어도 심기 2주 전에는 미리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잘 부숙된 퇴비나 부엽토를 충분히 넣어주고 칼륨과 미량 원소의 공급원인 목재재, 잿가루도 조금 첨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가 초기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양분이 부족한, 즉 밑거름이 되지 않은 흙에는 절대 오이를 심지 마세요. 이는 마치 아이에게 아침밥도 안 먹이고 학교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공부할 힘 자체가 생기지 않겠죠. 자, 이제 정말 치명적이고 조심해야 할 14번째 실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생거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이 오이가 거름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종 직전에 밭에 생거름을 넣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생거름은 분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열을 발생시키고 더욱 위험하게도 암모니아 가스를 방출합니다. 이 열과 가스는 여린 씨앗과 막 싹이 튼 뿌리를 문자 그대로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씨앗이 발아하지 않는 선에서 끝나지만 최악의 경우 식물이 화학적 화상을 입게 됩니다. 거름 자체는 훌륭한 비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거름은 흙처럼 균일한 검은색 덩어리로 완전히 부숙 퇴비와 되었을 때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혹은 겨울 동안 충분히 분해되어 영양분을 흙에 전달할 수 있도록 가을에 밭을 갈아엎을 때 미리 넣어두어야 합니다. 이 황금률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이를 위해서는 생거름이 아닌 오직 잘 썩은 퇴비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파종 과정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5번째 실수는 씨앗을 너무 깊게 심는 것입니다. 씨앗에는 싹이 땅을 뚫고 빛을 향해 올라올 수 있도록 딱 정해진 양의 에너지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씨앗을 외서칠 센티미터처럼 너무 깊이 심는다면 이 긴 여정을 위한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싹은 트겠지만 위로 올라오다가 결국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특히 이미 뿌리가 나기 시작한 발아된 씨앗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오이 씨앗의 이상적인 파종 깊이는 1.5에서 2cm입니다. 가볍고 모래가 많은 토양에서는 3cm까지 심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파종 깊이는 씨앗 자체 높이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가 더 따뜻하고 습할 거라는 기대로 씨앗을 깊이 묻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분 유지를 위해서는 심은 후에 흙을 멀칭해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반대로 16번째 실수는 씨앗을 너무 얕게 심는 것입니다. 만약 씨앗을 흙 위에 대충 펼쳐놓고 겉흙만 살짝 덮어준다면 이 역시 파종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겉흙은 가장 빨리 마르는 층입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불거나 햇볕이 강한 날씨에는 더욱 그렇죠. 수분이 부족하면 씨앗이 충분히 불지 못하고 결국 발에 실패하게 됩니다. 둘째, 얕게 심은 씨앗은 새나 개미 등 먹이를 노리는 동물들에게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미래 수확물을 쪼아먹거나 아예 통째로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심기 깊이의 황금 비율인 1.5에서 2cm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 깊이라면 씨앗이 안정적으로 수분을 유지하는 흙층에 놓여 외부 위협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반대로 싹이 빛을 향해 올라올 힘도 충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실수는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아주 흔한 실수입니다. 특히 이미 싹을 틔운 씨앗을 심을 때 말이죠. 바로 거꾸로 심기입니다. 싹이 난 씨앗에는 하얀 뿌리가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이 뿌리가 반드시 아래를 향하도록 심거나 최소한 옆으로 눕혀서 심어야 합니다. 뿌리는 본성적으로 항상 아래로 자라려고 하고 싹은 위로 자라려고 하기 때문이죠. 만약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씨앗을 꽂는다면 식물은 흙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소중한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묘기를 부리느라 많은 힘을 소모하고 싹이 나오는 시기가 지연되며 결국 묘목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싹을 틔운 씨앗을 심을 때는 뿌리가 아래를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구멍에 넣어주세요. 만약 마른 씨앗을 심는 경우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옆으로 눕혀서 평평하게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물 스스로 어디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려야 할지 쉽게 파악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18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씨앗을 심은 직후에 잘못된 물주기입니다. 여기서 대체 무엇을 잘못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하수나 우물물을 바로 끌어와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을 주는 것입니다. 방금 따뜻하게 흙을 데워 씨앗을 심었는데 갑자기 찬물로 샤워를 시키는 격이죠. 이것은 씨앗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뿌리 부패를 유발하고 결국 싹을 틔우기도 전에 씨앗을 죽일 수 있습니다. 물주기에 사용할 물은 햇볕에 미리 받아두어 미지근하게 데워진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호스로 너무 강하게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물줄기가 강하면 흙이 파헤쳐져서 씨앗이 표면으로 쓸려 나오거나 반대로 너무 깊이 박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세한 물줄기가 나오는 물뿌리개를 사용하십시오. 셋째, 밭을 늪지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물을 주면 흙 속에 산소가 빠져나가 씨앗이 질식하게 됩니다. 흙은 흠뻑 젖을 정도가 아니라 적당히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은 후에는 밭에 조심스럽게 물을 주고 싹이 나올 때까지 비닐이나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유지되고 흙 표면이 단단하게 굳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9번째이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실수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교묘합니다. 이것은 바로 흙 속에 생기는 공기 주머니입니다. 씨앗이 발아하려면 사방에서 촉촉한 흙과 단단히 밀착되어야 합니다. 파종할 때 흙을 제대로 다져주지 않으면 씨앗 주변에 빈 공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공기 주머니 속에서 씨앗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말라버려 발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너무 부슬부슬하고 푹신해서 아직 굳지 않은 흙에 심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구멍에 씨앗을 넣고 흙을 덮은 다음에는 과도하지 않게 손바닥으로 흙을 살짝 다져주세요. 이렇게 하면 씨앗과 흙이 필요한 만큼 밀착되어 씨앗이 더 빨리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요령이 일제히 그리고 제때 싹을 틔울 수 있는 성공률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자, 이제 20번째 실수입니다. 흔히 씨앗이나 날씨 탓만 하고 정작 이 문제를 간과하죠. 바로 해충입니다. 땅 속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수많은 벌레들에게 여러분의 촉촉하고 영양 가득한 오이 씨앗은 그야말로 최고의 진미죠. 철사벌레, 풍뎅이, 유충, 군뱅이,
땅강아지, 심지어 개미까지. 이 모든 해충들이 씨앗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파종한 것을 모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싹이 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겠지만 정작 기다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텃밭에 이런 해충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반드시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파종하기 전에 밭을 전용 약품으로 처리하거나 양파 껍질, 우린 물이나 겨자 가루 같은 친환경적인 민간요법을 사용해 보세요. 때로는 밭을 다시 갈아엎고 손으로 직접 유충들을 골라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땅속의 적들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씨앗과 흙을 준비하기 위해 들였던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이 농사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20가지 함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특별한 마법이나 소위 나쁜 손 같은 건 없습니다. 핵심은 오직 재배 기술과 세심한 주의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된 씨앗, 차가운 땅, 너무 깊은 파종, 부적절한 물주기, 혹은 눈에 띄지 않는 해충까지 이 모든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튼튼하고 일제히 발화하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작물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이는 잡초가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닿기 전부터 첫날까지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오이가 열대성 작물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따뜻함, 충분한 수분, 그리고 통기성 좋고 영양가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오이는 분명 건강하고 푸른 싹으로 보답할 것이며 이것이 곧 풍성한 수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다면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되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텃밭 가꾸기 비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이 20가지 실수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자주 겪었던 실수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만의 오이 발화에 관한 수년간 검증된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오이 재배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함께 모아 완전한 백과사전을 만들어 봅시다.